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 황제와 헤롯 왕조 제11부 폭군의 원조 가이우스, 어부지리 황제 클라우디우스 지금 시작합니다. 주전 1세기 유대 땅이 낳은 최고 스타가 헤롯이라면 주후 1세기는 단연코 이 사람입니다. 아그리파 1세, 헤롯의 손자죠. 어쩌면 할아버지보다 더 짱짱한 인맥을 자랑합니다. 로마의 3대 황제 가이우스와 4대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거의 절친이거든요. 이 정도면 인맥의 끝판왕이죠. 성경에는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감옥에 가두고 나중엔 충이 먹어서 급사했다고 짧게 언급됩니다. 하지만 풍운하였던 그가 2명의 황제를 뒷배 삼아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은 실화라 하기엔 너무도 드라마틱합니다. 인생 역전의 아이콘 아그리파 1세, 그의 후견인 황제 가이우스와 클라우디우스 이야기 궁금하시죠? 헤롯 대왕의 전체 영토를 하사받고 유대인의 왕이 된 아그리파 1세의 유년 시절은 전형적인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생의 비밀을 알면 그가 왜 어릴 적부터 엇나갈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아그리파 1세의 할머니는 헤롯 대왕이 10명의 부인 중 가장 사랑했던 마카비 왕조의 공주 마리암네입니다. 통치 말년 반쯤 미치광이가 된 헤롯은 마리암네를 처형하고 그녀가 낳은 2 아들마저 처형합니다. 이때 처형된 아리스토블루스가 아그리파 1세의 아버지입니다. 3살 때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처형되는 걸 본 아그리파 1세가 받았을 충격, 상상이 가시나요? 아버지의 처형 직후 아그리파 1세는 엄마와 함께 로마로 보내집니다. 거기서 동갑내기이자 장차 4대 황제가 될 클라우디우스의 절친으로 자라죠. 아그리파 1세의 문제는 지나친 사치와 낭비벽이었습니다. 엄마가 살아있을 땐 그럭저럭 버텼지만 엄마가 죽고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귀국하죠. 급기야 빚독촉에 시달리다 자살을 결심하지만 아내의 도움으로 마음을 다잡습니다. 아내는 염치불구하고 남편의 누나인 헤로디아에게 SOS를 칩니다. 헤로디아는 갈릴리의 분봉 왕인 안티파스의 아내였죠. 아그리파 1세는 누나의 도움으로 행정장관이 됩니다. 하지만 사치와 낭비벽에 주벽까지 심했던 그는 결국 매형인 안티파스에게 쫓겨나죠. 다시 거렁뱅이가 된 아그리파 1세는 정처 없이 로마로 향하는데 이때 그에게 기회의 신이 찾아옵니다. 바로 3대 황제가 될 가이우스의 핵심 측근이 된 겁니다. 가이우스가 불과 24세에 황제가 된 것은 전적으로 몸속에 흐르는 옥타비아누스의 피 때문입니다. 엄마 아그리피나가 옥타비아누스의 손녀딸이었죠. 아그리피나는 로마 황실에서 처음으로 치맛바람을 일으킨 여인입니다. 옥타비아누스의 의붓자식인 티베리우스가 황제 자리를 꿰찬 것에 늘 불만을 품던 그녀는 차기 황제만큼은 자기 아들 찾으라고 굳게 믿었죠. 결국 황실 내에서 각종 음모를 벌이다 2 아들과 함께 숙청되고 맙니다. 가이우스는 당시 셋째 아들로 너무 어렸던 탓에 화를 면했죠. 황제로서 가이우스의 첫 공식 일정은 티베리우스 앞에서 자기를 차기 황제로 추천했다가 투옥된 아그리파 1세를 석방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죠. 가이우스는 아그리파 1세에게 왕 칭호와 함께 숙부 빌립의 영지를 하사합니다. 천하의 남봉꾼 아그리파 1세는 이렇게 인생 역전에 성공하죠. 동생의 벼락 출세를 본 누나 헤로디아는 시기심에 불탑니다. 남편한테 얼른 황제에게 가서 분봉왕, 즉 바지사장 말고 왕 직함을 받아오라고 부추기죠.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로마에 간 안티파스. 하지만 그 길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여정이 됩니다.
과거 자신을 개무시했던 매형에 대해 악감정이 많았던 아그리파 1세는 황제에게 온갖 모함을 하죠. 안티파스는 결국 유배령에 처해지고 아그리파 1세는 이 매형의 영토까지 덤으로 차지합니다. 인생 정말 새옹지마죠? 흔히 폭군의 대명사 하면 네로를 떠올리지만 가이우스는 제정 로마에 등장한 최초의 폭군입니다. 그의 폭정은 영화 칼리쿨라에 잘 나타납니다. 작은 군화란 뜻의 칼리쿨라는 어릴 때 군화를 신고 아버지의 군영을 돌아다닌 가이우스에게 군인들이 붙여준 애칭이라고 하네요. 가이우스는 고작 4년의 짧은 통치를 마치고 온갖 악평만 남긴 채 암살됩니다. 젊은 황제 가이우스의 폭정에 완전히 질린 원로원은 공화정 회기로 의기투합합니다. 하지만 가이우스를 황제로 옹립했고 암살에도 주도적 역할을 한 근위대도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근위대는 가이우스의 숙부인 클라우디우스를 진영 안으로 납치해 황제 만세를 외치며 그를 옹립했죠.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근위대의 결정에 당시 로마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고대 로마의 사고로 볼 때 클라우디우스는 소아마비에 심각한 말더듬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후 클라우디우스가 보여준 정치는 불건강한 육체에도 건전한 정신이 깃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이우스 암살 직후 원로원과 근위대는 차기 황제 옹립 문제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합니다. 이때 로마에 체류 중인 아그리파 1세가 꽉 막힌 정국을 푸는 중재자로 맹활약하지요. 오랜 황실 생활로 권력 핵심층과 친분이 두터웠던 그는 이 막가파식 대치를 하던 원로원과 근위대 사이를 수차례 오가며 마침내 협상을 타결시킵니다. 아그리파 1세는 이렇게 동갑내기 친구인 클라우디우스를 황제로 옹립하는데 1등 공신이 된 겁니다. 클라우디우스는 친구에게 과거 헤롯 대왕의 영토를 하사하고 로마 집정관의 지위까지 주며 은혜를 갚습니다. 이렇게 아그리파 1세는 3대 그리고 4대 황제의 옹립에 핵심 역할을 하며 막후 실력자로 부상합니다. 아그리파 1세는 암투가 난무한 제국의 수도 로마에 살면서 익힌 처세술로 무난한 통치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할 때는 경건한 사람처럼 행세했죠. 성전에도 많은 돈을 기부합니다. 랍비 문헌은 아그리파 1세의 통치기에 있었던 흥미로운 일화를 소개합니다. 주후 41년 초막절, 이 아그리파 1세는 성전 뜰에 연단에 올라가 신명기 17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울음을 터뜨립니다. 자기 몸속에 흐르는 애돔 혈통 때문이었죠. 이 신명기 말씀은 왕을 세울 때 절대 외국인을 세우지 말도록 명령합니다. 하지만 이때 유대 백성들은 일제히 소리칩니다. 두려워 마소서, 당신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아그리파 1세의 몸에는 할머니인 마리암네로 인해 자랑스런 마카비 왕조의 피가 흘렀으니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피가 섞인 야누스적 존재인 아그리파 1세는 이 쇼맨십을 통해 비록 반쪽짜리지만 자신의 유대 혈통을 각인시키는데 성공합니다. 아그리파 1세의 유대인 통치 전략은 유대 정통파인 바리새인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었죠.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야고보의 처형과 베드로의 투옥은 이런 배경에서 이루어집니다. 한편 이방인 도시에서 아그리파 1세의 통치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베리투스 시민들에게 선심을 베풀며
원형극장, 공중 목욕탕을 지어 하사한 그는 이 건물의 헌당식 때 음란한 연극들을 공연합니다. 하지만 유대 백성들은 35년간 로마 총독의 통치를 받다가 비록 반쪽 혈통이지만 유대인의 왕을 가질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개무량했죠. 아그리파 1세가 주도한 교회의 핍박은 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사그러집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 사도행전은 간략히 기록합니다. 역사 기록을 통해 당시 정황을 재구성해보면 이렇습니다. 항구 도시 도라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유혈 충돌이 발생했고, 이 아그리파 1세는 이방인 범법자들만 가혹하게 처벌합니다. 이로 인해 아그리파 1세와 페니키아인 간의 적대감이 생기죠. 하지만 페니키아인들은 오랫동안 식량을 유대 지역에 의존해 왔기에 너무 오래 반목할 수 없었죠. 그래서 총리 대신인 블라스도의 주선으로 가이사랴에서 열린 연회에 참석해 화해를 시도합니다. 연회 둘째 날 새벽, 아그리파 1세는 은실로 짠 예복을 입고 극장에서 연설을 합니다. 이 예복이 새벽 태양광선에 반사되면서 백성들이 그를 신으로 환호했죠. 그 순간 아그리파 1세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아그리파 1세는 즉시 집으로 옮겨졌지만 5일 후 죽습니다. 그의 죽음은 현대의학적으로 맹장 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료됩니다. 아그리파 1세가 54세를 일기로 죽자 유대인들에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잉태됩니다. 만약 그가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처럼 장수했다면 수십 년 후에 일어날 재난들, 즉 성전 파괴와 유대 국가의 최종적인 멸망이라는 파국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아그리파 1세가 죽고 왕국은 로마의 총독령으로 다시 떨어집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친구의 아들인 아그리파 2세에게 왕국을 물려주려고 했지만 평소 이 아그리파 1세를 시기하던 황제의 측근들의 만류로 무산되고 말죠.